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세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웃기고 앉아있네 XX 같은 게라는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르바이트생들도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이 힘들어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최저임금이 올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편의점 공화국의 그늘, 오늘은 그 세 번째 보도로 편의점 알바로 대변되는 양극화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대생 A씨. 흔히 편의점 알바하면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는 것만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물건 디스플레이에 재고 파악, 창고 정리 등 하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많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A씨는 일도 일이지만 알바생을 한여대하듯 하는 이른바 진상 손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진상 손님이 많은 막대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보통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같은 경우 아랫사람 대하듯이 물건 던지고 가고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짜증내는 손님들도 많아요. 이런 거나 하는 주제에 그냥 말하면 들을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진상 손님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쨌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서 수입엔 좀 도움이 되지 않냐는 질문엔 꼭 그렇지도 않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점주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잘 안 쓴다는 게 단점이죠.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죠.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그냥 줄여서 쓰는. 일단 사실상 지금은 폐기하긴 했지만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000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점주들이 알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알바생을 내보내고 본인은 물론 남편, 아내, 아들, 딸, 엄마 등 온 식구가 편의점 일을 하는 이른바 가족 경영에 나서면서 편의점 알바 구하기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엄마야, 엄마. 그러면 점주분은 우리 애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아침부터 지금 오후 몇 시까지 하지? 4시인가? 4시. 못해요. 나오지가 않아요. 뭐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뭐 수당 같은 것도 다 줘야 되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 편의점 점주 어머니가 말하는 수당은 주휴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시간을 넘겨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수당을 주는 걸 말합니다. 현행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관련 법안이 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며 알바생들에게 가게 운영을 상당 부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주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오픈 초기 때 4명, 얼마 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3명, 지금은 주말에 1명, 아침에 1명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보면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진에서 지금 띄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근무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 정작 전체 임금은 깎이는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아침 7시부터 1시요. 사장님이 더 오래
일하시긴 하세요. 상품입니다. 1시부터 12시까지. 2+1 행사 상품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제도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업계에선 또 쪼개기라고 부르는 일주일에 14시간 이내로만 일을 시키는 초단기 알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주휴수당 같은 걸 피하려고 일부러 딱 사람들을 일부러 더 많이 쓴다든지. 같은 시간을 일하게 해도 알바를 여러 쪽에서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 점주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익하고 또 직결이 되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아지는 게 가족 경연, 그 다음에 이제 쪼개기 알바, 그게 제일 많아지는 거죠. 더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마다 바뀌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최저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알바로 쓰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갖은 이유를 붙여 바로 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수습 마지막 날 불친절하다는 손님들 민원이 많으니 내일부터 그만 출근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해서 사장님도 힘들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보니 상습적으로 수습기간만 쓰고 해고한 것 같다는 게 이 네티즌의 주장입니다. 해당 게시글엔 설마 월급 아끼려 그랬겠냐는 댓글에서부터 악덕점주 많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선의가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가 선의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제도가 적어도 편의점 업계에선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편의점 업계의 저매출, 저수익이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점주와 알바생 모두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을과 을의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늘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고 사모펀드 관련 한국투자증권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속도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 52살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취재하기 위해 나온 수십 명의 취재진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돌연 어제 변호인을 통해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오늘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영장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술 후 1, 2주는 외출할 수 없다는 게 조 씨 측의 말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조 씨가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의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조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서초동 법원으로 압송했습니다.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수술이 무산되고 강제구인당한 조 씨 측은 법원에 신문 포기서를 제출했고 영장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기록검토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를 특가법상 배임과 배임 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씨를 강제구인한 데 대해 수사를 끌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청와대와 조국 장관이 연일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있고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속전속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는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 그래서 검찰은 어쨌든 가능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모 씨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김 씨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투를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과거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뭔가 이제 다른 진술이 나오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서든 이 PB에게서든 뭔가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그것을 확보하고자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을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반면 검찰이 아직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해서 70건 넘는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 동원 인력이나 이렇게 뭐 거의 2달을 해가지고 그 수사 기간을 보면 그렇게 수사의 진척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애쓰는 경향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도 추정이 됩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또 한 차례 큰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나온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웃기고 앉아있네 XX 같은 게라는 막말 발언이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원내대책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어제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산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 여야 법사위원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뒤 나왔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삼현 서울 남부지검장을 향해 이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정치 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여상규 위원장의 말입니다. 여 위원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위원으로 보임됐던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위원회가 내 최 의원 사무실에 감금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신분인 여 위원장의 패스트트랙은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는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제는 이분이 당사자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는 것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주장 할 수 있다. 근데 남부지검 조사실에 가서 그 말씀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위원장석에 직접 나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김종민 의원은 자리에 앉아 위원장 자격이 없다. 최소한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누가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며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라. 민주당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라.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느냐고 냉소하듯 말했습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중얼거리듯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고스란히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여 위원장의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발언이 방송 전파를 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방송된 모 지상파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간첩 조작 사건 판결 관련해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1980년 당시 안기부가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다륜 씨를 고문의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1심 담당 판사로 여 위원장은 석 씨에게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표현이 여 위원장이 평소 잘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XX 같은 게라는 막말과 붙여 써서 그렇지 공사를 가려 쓴다면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여 의원의 막말 논란을 두고 중국에서 시성으로 추앙받는 두보의 9일 남전 최 시장, 중양절의 남전 최 씨 장원에서라는 제목의 7원 율시가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찬이슬이 내린다는 할로이고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진행된 어제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단오떡을 해먹으며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는 씨름을 하는 것처럼 음력 9월 9일 중양절엔 척사의 의미로 자줏빛 수유를 꽂거나 국화전,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두보의 9일 남전 최 시장은 이 중양절의 풍경과 심경을 노래한 시입니다. 노거, 비추, 강자관, 흥내, 금일, 진군환, 늙어감의 가을 서럽지만 애써 마음 느긋이 같고 오늘은 그대 지극한 환대의 흥을 내본다로 시작하는 시는 명년, 차회, 지수건, 취파, 수유, 자세간, 내년 이 모임에 누가 건재할지 아는가, 취한 눈으로 수유까지 쥐고 가만히 들여다보네로 끝납니다. 네, 좀 많이 뜬금없지만 두보의 이 시가 생각난 건 여상규 위원장의 하얗게 흰 서리 같은 머리칼이 두보가 자주 쓰는 표현인 슬픈 가을, 서러운 가을이라는 뜻의 이 시에도 나오는 비추라는 단어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이 모임에 누가 건재할지 아는가, 두보의 많은 시가 그렇듯 뭔가 인생의 무상함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보수야당 심판론. 내년 국감에 누가 살아 돌아와 건재할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